바로 야, 네. 웅냥이 분들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신고하러 갈라니까. 내 마음속 속의 신고 I love 웅냥이. 저는 주유소에 가면 항상 넣는 기름이 있습니다. 경유 노노, 휘발유 노노, 옥냥이 온니유. 오늘도 유쾌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제와 맞는 사연을 재미나게 풀어보는 시간 토크 맨. 개그맨 김민기, 김두영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닝을 또 이렇게 활기차게 열어주시네요. 장석호님이 두 분 긴장하신 것 같은데 보이죠? 이광주님이 두영 씨 그리고 프로 사랑꾼 김민기님 반가워요. 이제는 이제 안 틀리시네요 다들. 프로 사냥꾼. 프로 사랑꾼 이제 틀리지 않을게요. 두 번째 생방송 기대됩니다. 말씀하셨고. 프로 사냥꾼을 사랑꾼을 얼마나 밀었죠? 지금 한 13주 정도 밀잖아요. 이제는 안 틀릴 때가 됐네요. 이제는 좀 틀리시면 안 되죠. 거의 범국민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은하님이 주말에서 두 분 코너 잘 못 들었었는데 이렇게 생방에서 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고 9098 쓰시는 분은 충남 아산에서 출첵합니다.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충남의 아들 여기 지금 두영 씨가 또 고맙습니다. 네, 엊그저께 안 그래도 두영 씨 생각을 했어. 왜요? 그 인터넷 게시판을 보다가 네. 그 게시판 글이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직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속 놀이를 하고 떡상한 연예인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코너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물놀이 잘하신다고. 장구를 잘 치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 두영이 빨리 얘기해줘야겠다. 이거 빨리 장구를 치고 네. 크게 대박이 나겠구나. 저희 언제 한번 허지웅 쇼에서 실시간으로 한번 칠까요? 하고 그걸 눌러봤어. 근데 그게 민속놀이가 스타였어. 게임이요? 게임이었어요. 민속놀이. 그렇죠. 사실 뭐 윷놀이보다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죠. 네. 우리 때는. 임정숙님이 러브 FM DJ 래퍼의 드라이브 뮤직에서 허지웅 씨 래피, 소문 내신 분, DJ 래피. 재밌어 잘했어 하셨고 박가연님이 허지웅 씨 간판 개그맨 김두영 씨가 다른 프로에서 허지웅 씨 홍보했어요. 제가 다 뿌듯했어요. 이게 무슨 일 뭐야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누나가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이 겸 가족들이랑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DJ 래피 드라이브 뮤직에서 저 개그맨 후배인데 지금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영기 씨가 게스트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응원차 이제 보냈는데 사연을 보냈는데 마침 거기서 읽어주셨어요. 사연을 뭐라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영기 씨가 가수를 하는 이유가 있다. 개그맨으로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허지웅 씨 많이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영기 씨가 요거 허지웅 씨 홍보하려고 나를 깎아내렸구나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여기에 지금 이 관여된 게 없는데 왜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그래도 좀 재밌게 푼 거예요. 재밌게 푼 거야. 네. 저는 그래서 이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기 씨 응원차. 응원차. 자, 우리 지난번 생방 기억나시죠? 우리 네. 시간 너무 부족했어. 맞아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매주 저희가 허지웅 쇼 인별그램과 홈페이지에 주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제 확인하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만 해드려도 선물 드리고요. 가장 인상적인 사연으로 뽑힌 웅냥이 토크맨에게는 치킨 선물을 하나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주제 여행입니다. 설렌다. 우리 일단 두영 씨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자주 가는 편입니다. 민기 씨는 여행 다니세요? 저는 이제 유나 씨가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네. 캐리어맨. 네, 다음 주도 일본을 가게 됐어요. 우와. 가자고 그래서. 네. 근데 갑자기 예약했으니까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유나는 갑자기 예약을 해요. 혹시 유나 씨 그런 생각은 안 하실까요? 내 남편이 어떤 그 미처 나에게 말하지 못한 스케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없죠. 아니 형님, 저는 알잖아요. 아니 일생이 풀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여행을 뭐 약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여행을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편한 분들도 있잖아. 내가 계획하지 않은 여행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게- 패키지 여행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 저도 은근히 그걸 좋아해요. 근데 이 패키지 여행이랑 내가 계획한 여행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패키지 여행은 내가 여행을 가서 거기에 있는 누구 뭐 가이드라든가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랑 그 나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간다. 약간 에이, 이런 그건 아니겠지. 에이. 그런 건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이제 뭐 네. 거기 관련된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 것들을 없으니까. 내가 준비할 그 능력이 네.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아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나는 그럼 가면 즐거워요? 즐겁다. 예, 가면 즐겁죠. 솔직히 말해. 아 근데 눈 얼굴이 보고 얘기해. 눈 보고 얘기해. 눈 보고. 사연부터 거기까지만 얘기해줘. 최근에 어디 갔어? 최근에 태국, 방콕. 그래도 갈 땐 다 가네.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좀 처음 여행 가면은 좀 무서웠어요. 괜히 막 가방 잃어버리고 막 이럴까봐. 말도 안 통하고. 네, 그래서 주변을 좀 많이 신경 쓰느라고 여행을 좀 못 즐겼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매치기는 유럽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든 뭐 동남아든 그냥 외국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웠어요. 두영 씨는 최근에 네. 갔다 온대. 저는 세부를 세부. 엄청 많이 가고 거기밖에 안 가요. 근데 왜 이렇게 세부를 자주 가? 우선은 바다가 너무 좋고 바다 안에서 바다 밑에서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럼 거기 맨날 그러다 가는 단골 뭐 이렇게 숙소. 네, 그렇죠. 아, 그 거기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있구나. 네, 그렇죠. 아, 부럽다. 네, 부럽다, 부러워. 빵가루 뿌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들 엄청 네. 많아가지고. 아 형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 바다에 빵가루? 바다에서 빵가루를 뿌리면 물고기 수백 마리가 몰려들어요 주변에. 거짓말하고 있네. 정말이에요. 수백 마리라니. 내 시야가 안 나올 피라냐야? 정도로. 아 진짜로 아, 앞이 정말 안 많아요. 보인다니까요. 물고기 진짜로? 때문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니까. 자, 오늘 주제 말씀드린 대로 여행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여행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사연 들어갈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설렌다 설레. 권선정님이 옹디 거짓말 아니에요. 물고기랑 놀았던 세부 바다 너무 좋았어요. 빵가루. 진짜 몇백 마리가? 더 많아요. 굳이 빵가루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물고기가 종류도 엄청 많고 그 진짜 한 엄지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진짜 큰 것도 많고. 막 와서 그 발 각질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각질까지는 안 먹고요. 아니요? 형님 그 니모 있잖아요. 니모. 니모. 진짜 니모 같은 물고기가 수백 마리가 있어요. 진짜로. 니모가 수백 마리.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니모가 어? 되게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는 니모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한 물고기예요. 그 조그만 게. 그 말미잘 안에서 니모가 살거든요. 예. 근데 그 말미잘이 되게 어떤 보호 기능이 굉장히 좋은 그 서식지예요. 근데 거기를 니모 한두 마리가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야. 다른 물고기가 못 오게 하는 거지. 아, 그만큼 약간 성격이 있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 물고기한테 이렇게 손 내밀면은 그 거기서 이제 여행객들이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다가 니모가 밖에 나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끝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네. 내가 니모가 내 손가락에 뽀뽀했다 그러는데 그거 뽀뽀한 게 아니라 물어 뜯은 거야. 진짜 공격한 거예요. 그거. 필사적으로. 근데 너무 작으니까 모르는 거구나. 그 뽀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새로운 거 알았네. 네, 맞아요. 근데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니까 진짜 전문가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어디 저기 협회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부 갔다 오니까 까매졌어. 세부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세부 한인의 단톡방에 그 초대 코드가 날라와가지고. 진짜로. 네. 이종철님께서 그 민기 씨한테 상당히 그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듣고 이 감동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역시 대한민국 3대 남편이시네요. 김연아 남편 고우림, 장윤정 남편 도경환, 홍윤희 남편 김민기. 홍윤아. 감사합니다. 3대 천왕이죠. 좋겠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네. 여행 관련된 사연들 들어가 볼게요. (9806님의) 사연입니다.
아내와 여행 통장을 만들고 3년 만에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필리핀 세부를 갔는데요. 저희는 여행을 가면 꼭 컨셉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갔을 땐 드라이브, 일본에 갔을 땐 힐링, 중국은 등산. 이번 세부는 미식이 컨셉이었습니다. 미식. 첫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내식으로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까지 든든히 챙겨 먹었습니다. 점심엔 호핑 투어 가서 시워킹을 했는데요. 어이구. 줄 하나 잡고 바닷속 풍경을 보는 건데 물이 에메랄드빛이라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리고 미식 컨셉답게 배 안에서 시푸드 도시락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까지 했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국에서 먹은 삼겹살보다 1.5배는 더 맛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올 때쯤 아내와 저는 7kg 정도 살이 쪘습니다. 혹시 세 분이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신다면 어떤 컨셉으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에이씨 뭐야? 나는 저기 뭐야 이 끝에 가서 무슨 재미난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뭐야 사람이잖아. 충분히 재밌었는데요. 아니, 잘하잖아. 아니 7kg 살이 찐 게 재밌는 포인트 아닌가요? 7kg 살쪘으면 복이지 좋겠다. 이 그 컨셉이 있는 여행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서 컨셉을 현장에서 만드는 게 좋은 건지. 민기 씨는 뭐 무조건 후자. 아니 누가 그러니까 저 미식. 홍윤아 씨가 만들어 놓은 생각해 놓은 컨셉을 따라가는 거지. 그죠. 저희는 무조건 미식으로 가죠. 아침에 8시에 조식 먹고 어딜 가든. 네, 조식 먹고 나가서 바로 밥 먹고 나가서 또 무슨 커피숍 갔는데 거기 무슨 커피 계란인가 뭐 그거 먹고 나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어차피 바로 나가자마자 뭘 먹을 거잖아요. 네네. 조식은 왜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그 조식을 먹고 수영을 한 1시간 정도 해요. 배가 꺼지겠네. 금방. 안 꺼져요. 해외 음식은 기름지기 때문에 더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거기서 바로 밥 먹으러 가고 커피숍에서도 또 뭔가 디저트 같은 거 먹고 소화시키자고 하면서 이제 쇼핑 2시간 3시간 걷고 끝나면 다시 밥 먹고 근데 와 진짜 이런 의외로 먹으러 여행 다니시는 그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음. 사실은 포함은 안 되는데 그죠. 저는 사실 거기 가면은 초반에 그 여행을 다니면은 무조건 현지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이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야겠지.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세부에서. 나랑 안 맞는다. 그 태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오, 필리핀도 태국 요리 그렇고. 맛있는데? 그 향신료? 그 특유의 그 나라의 그 향신료가 저와는 맞지 않더라고요. 이 우리 청취자분들 토요일 우리 토크맨 코너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은 네. 이 사전 지식이 없으실 거야. 어떤 거요? 두영 씨가 입이 엄청 짧아요. 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습니다. 저 입 많이 짧고요. 예. 물 한 모금 먹으면 배부르다고. 아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부에서 인상 깊게 맛있게 먹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근데 베트남이랑 태국과는 조금 다르게 필리핀은 그래도 향신료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짭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필리핀 짜요. 네, 많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수향이라 그러나 좋아. 그런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또 호불호 갈리니까 약간 민트 초코 같은 거니까 예. 뭐라고? 고수가 민초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죠. 먹는다 안 민트 먹는다. 초코 못 먹어. 그러니까요. 그게 갈리더라고요. 그렇구만. 근데 모든 음식들이 다 그 맛이 나. 태국에서는. 네. 그렇지. 뭔지 그래서 알겠다. 음식을 먹다 먹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 땡도날드를 갔어요. 예. 근데 거기 햄버거에서도 그 맛이 나. 진짜로. 그랬던가? 네 맞아요. 그냥 공기 자체가 다 그 향으로 태국은 공기 자체가 다 그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면은 한식 주로 먹는. 이거 한식 좋다.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 어떤 거요? 그 세부의 한식집 많아요. 몰랐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 한식집을 갔거든요. 네. 진짜 베트남 분이 운영하시는데 문 앞에 마늘장아찌가 거의 한 200kg 해놓고 막 팔아요. 아까부터 진짜로. 계속 뭔가 부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라니까 형님. 물고기 몇백 마리에 이거는 근데 장아찌 200kg? 진짜로 장아찌 200kg를 그 문 앞에다가 쟁겨놨다니까요. 진짜로. 오케이 알았어요.
자, 쿨의 해변의 여인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으시면서 3부로 갈게요.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개그맨 김두영, 김민기 씨 두 분과 함께 토크맨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네. 0250 쓰시는 분. 저는 60대인데요. 아, 해외여행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못 해봤어요. 해외여행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이 알고 가야 할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가서 아무래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환전을 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전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먼저 사서 현지에 가서 달러를 그 현지 그 화폐로 바꾸는 게 조금 이득이에요. 늘?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달러를 잘 쳐줘요. 아. 필리핀은 그렇습니다. 필리핀. 꿀팁이네? 네, 맞아요. 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저도 그래서 영어도 쓰고 현지 말도 막 거기 막 섞어서 쓰고 그러시는데 예. 처음에는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현지 말을 거기 많이들 쓰시니까 배워봤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간 거야. 한 10몇 가지를. 예. 그래가지고 만나면 나도 현지 말을 좀 써야 되겠다. 현지어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내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듣고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나한테 말 걸어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냥 듣고 끄덕끄덕. 근데 말을 이게 먼저 도영 씨가 했을 때는 확실히 알아는 들어요. 그럼 되게 네이티브처럼 하나 보다. 그렇죠. 하나만 해봐. 지금은 많이 하죠. 뭐 해보세요. 하나만 해봐줘요. 그냥 뭐 마용 식사하셨어요? 해봐. 식사하셨어요. 알로? 알로? 그거밖에 없어. 헬로? 긴 거. 꾸야 대리초. 이런 뭐예요 그게?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노갈랑 내려줘. 실생활이네 실생활. 민기 씨는? 저는 예전에 그 촬영 때문에 그 파리 에펠탑 간 적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선은 좀 소매치기도 좀 많긴 한데 여기 유럽이 소매치기가. 네. 아유. 그거는 이제 가방을 앞에 두고 이건 좀 최대한 조심하면 되긴 하는데 그 에펠탑 앞에 예? 흑인 형들이 있어요. 에펠탑 그 열쇠고리 파시는 형들이 있는데 예. 진짜 그게 2달러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한 3-4명이서 몰려갖고 에이 에펠탑 2달러 에펠탑 2달러 이러고 2달러 2달러 거짓말하지 마. 2달러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 야 거기 왜 그 형들이 갑자기 한글을 배워서 아니야, 2달러 이렇게 한 이유가 없지. 2달러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모여들면 그러니까 모여들기 전에 빠져나가야 돼요. 덩치가 얼마나 큰데? 진짜 엄청 크다니까요. 이게 진짜 약간 이 형들은 밥만 먹어도 근육 붙는 형들이잖아요. 근데 그 2달러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 믿어요. 맞죠? 왜냐하면 그 관광객들 많이 가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예. 현지 분들이 조금 할지. 네. 근데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놀러 갈래요? 택시 잡아줄까요? 거의 이 정도로 나와요, 진짜로. 우리 그 충분한 팁이 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여행 관련한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7568님 사연입니다.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수학여행 아닐까요? 어. 저희 학교는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낮에 구경하면서 도시락 먹는 것도 좋았고 밤에 선생님 눈치 보면서 베개 싸움, 진실 게임을 재밌게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또 먼저 잠이 든 친구의 얼굴에 낙서도 했는데요. 다음날 그 친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달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장난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 분은 수학여행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아, 그게 너무 해외여행 얘기만 우리가 했구나.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수학여행도 여행이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 수학여행 갔을 때는 그 설악산으로 갔는데 예? 그때 잠수함 떴어. 아 맞다. 맞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군인들 다니고 장갑차 지나다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다시 저기 돌아왔었어요. 김시조선이 보낸 그 잠수함. 네 맞아요. 어이구 야. 마침 도착한 그 당일날 어?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잠수함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 그냥 있다가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야? 2박 3일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출입 금지, 활동 금지 지역 좀 벗어나서 태백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속초로 갔었는데 태백산까지 내려가서 태백산 한번 등반하고 바로 집으로 왔었어요. 그때 선생님들도 진짜 그쵸, 멘붕이었죠. 네, 완전 너무 멘붕이었죠. 놀랐겠다. 맞아. 아유 세상에. 저 때는 그 옆 학교랑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저기 우리 수학여행 얘기하는데 예, 수학여행 가면 수학여행 가서 옆학교랑 수학여행 가면은 그 옆 학교랑 동선이 비슷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거든요. 그렇지. 네, 이거 보이지 모르세요? 않는 기싸움 엄청 많아요. 엄청 맞아요. 우리도 싸워요. 그랬어요. 수학여행 가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자 그 친구들이 남녀 공학 다닐 때 예. 머리를 사자머리처럼 띄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 시절이구나. 네, 그 시절 때. 그래갖고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처럼 부처님 제자들. 불국사들 계속 움직이는데 부처님 제자들 당파 싸움 하듯이 계속 불국사에서 계속 싸운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은 머리를 그렇게 하고 막 서로 진짜 막 잡아당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막 잡아당기진 않고 계속 말싸움을 하는데 어? 동선이 계속 겹치니까 어? 만날 때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런 추억 없으세요? 없어. 아 진짜로? 여행 얘기하라니까. 그 수학여행 가면은 꼭 그리고 빼놓지 않고 사오는 기념품 있잖아요. 네. 옥돌에다가 그 뭐 샀어요? 나 그때는 이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 때라서 네. 아버지 그 왜 저기 담배에 끼는 네. 그 뭐라 그래? 건강 파이프? 아 파이프. 여기 뭐 니코틴을 중간에 없이 네, 빨아준다고. 필터 같은 거. 맞아요. 필터 같은 거 그런 것도 팔고 앞에. 이런 거 많이 안 사요? 그 나처럼 생긴 나무 그 꾹꾹 누르는 안마기. 그건 나 지금 집에 있어. 안마기 그것도 있고 그 노벨상 줘야 돼. 빵빵빵빵 소리 나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고무 그게 뭐야? 안마기 안마기? 두드리는 거. 똑똑똑똑똑 소리 나는 거. 아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똑딱똑딱똑딱 소리 나는 거. 아 안마기만 샀구나. 네. 그리고 이제 나무인데 인두로 이렇게 이름 써져갖고. 아 맞아요. 그 불도장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 거기 써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 아 수학여행. 자, 아 그것도 태산이지. 있잖아요. 이거 어딜 찍어도 불국사가 찍히는 카메라. 맞아요. 나 근데 우리 때 그런 거 없었어. 어? 근데 뭔지는 알아요. 그 보고 이렇게 누르면은 불국사 나왔다가 석굴암 나왔다가 계속 찍히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장난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사연 가볼게요. (2058님의) 사연입니다. 대학생 때 강원도로 MT를 갔습니다. 집이 서울이라 용산에서 강릉 가는 기차를 끊어서 이동했는데 노트와 펜을 꺼내려다가 펜이 떨어진 거예요.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대신 주워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보니 완전 제 이상형인 겁니다. 여중 여고 대학교도 간호학과라 남자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강릉까지 도착했고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 남자가 본인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서로 썸이. 그린라이트? 명함을 보니 어느 자동차 회사의 대리,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직장인이었어요. 그 당시 어른스러운 사람이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2박 3일 MT 기간 내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 입가에 미소가 실룩실룩 행복 그 자체였죠.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MT 마치고 돌아오는 날 그분도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일정이라
같은 시간대로 예약해서 나란히 앉아서 갔습니다. 기차에서 떨어뜨린 팬 덕분에 만난 내 첫사랑, 내 첫 연애, 그리고 지금은 제 남편이 됐어요. 장난 아니네. 뱃속에 찾아온 우리 아이의 태명도 강릉이로 지었답니다. 와. 그렇지. 여행에서 인연을 만나는 확률이 비포 선라이즈 같은 이야기네. 야. 그 통계에 따르면 통계? 네 여행에서 전문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기사를 봤어요. 왜 약간 들떠 있는 상황이라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여행 가서 썸을 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제 나름대로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행지에는 대안이 없어. 내가 만나는 사람 말고는 내가 딱 찾아낸 사람 말고는 왜냐하면 다 타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서? 네, 그렇죠. 여행 가서 특히. 근데 여기는 강원도인데. 아니 뭐 그러네.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가면서 뭔가를 계속 던지는 거지. 헨젤과 이 사람이 주술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야. 막 이렇게 뭐 카드도 날리고 막. 볼펜 한갑 이렇게 뜯어가지고. 근데 이 형님도 명함이 거의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명함 주면서 계속.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분 다 너무 행복하게 가정 일구고 잘 살고 계시지만 네네. 예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행 가면서 이렇게 잠깐 이 어떤 그 설레는 뭐 2년까지 가진 않았더라도 설레는 경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랑 큰 관련이 있을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깔려는 있어요. 펜 하나 주워줬다고 바란다고요? 그렇죠. 둘 다 깔려 있지 왜? 솔직히 얘기해봐. 옛날 바닷가에서 막 헌팅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근데 막 그렇게 잘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저랑 제 친구들이 제 친구들도 알아요. 그렇게 잘생긴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잘생겼거든요. 한 명이 잘생겼어. 걔만 꼭 그 커플로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죠. 뭐. 근데 보통 한 명이 잘생겼으면 주변도 약간 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 보고 왔다가 주변 한번 훑어보고 에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걔만 이제 유독 잘생겼어요. 근데 참 아무튼 우리 2058 쓰시는 분의 이 사연처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첫사랑의 첫 연애에 이 남편까지 되는 경우는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진짜 전 궁금한 게 이 2058님 그 펜을 아직도 혹시 갖고 계신지. 어떤 펜입니까? 그러니까 그 떨어뜨렸던 펜을 혹시 아직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다고요. 뭐 오색 펜 뭐 그런 건가? 모나미 아닐까? 모나땡 아닐까요? 모나땡. 오색 펜. 네. 근데 이 대학생 때 MT 이것도 신기했어요. MT 갔는데 3일 동안 이렇게 연락만 계속하고 그분이랑. 근데 MT 가서 그 좀 이루어지지 않나? MT 가서 썸 친구들이랑도 썸 타고 이러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 아까 그 얘기 하지. 그래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실시간 사연도 많이 오고 있으니까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바의 맘마미아 듣고 오겠습니다. I've been cheated by you since I don't know where. So I made up my mind it must come to an end. Look at me now, will I ever learn? I don't know how, but I suddenly lose control.
Doesn't show again. My, just how much I missed you. Yes, I've been broken hearted, blue since the day we parted. Why did I ever let you go? Mamma mia, even if I say I might, leave me now and never. Mamma mia, it's a game we play. My, doesn't mean forever. Mamma mia, here I go again. My, how can I resist you? Mamma mia, does it show again? My, just how much I missed you. Yes, I've been broken hearted, blue since the day we parted. Why did I ever let you go? Mamma mia, now I really know. My, I could never let you go.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런 네. 경우가 많나 봐요. 우리 손청기님도 네. 저도 지금 제 와이프를 이 미국 서부 여행 가서 만났습니다. 18년도 겨울 크리스마스 어느 순간 제가 결혼식도 하고 아들이 둘이 생기더군요. 이거 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맞잖아요. 놀랍구만. 여행 가서 이렇게 매칭될 확률이 우리 높다. 다들 여행을 가서 뭔가 이제 던집시다. 땅에다 흘리자고? 떨어뜨리고. 예. 자, 우리 실시간으로 많이들 또 사연 여행 많이 관련한 보내.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다는 못 해드리고 네. 우리 김혜인님 이분 한번 할까요? 저는 여행 계획을 잡고 떠나기 힘들어서 금요일 저녁 퇴근하면 속초 바다로 달려요. 와 좋다. 야. 가서 숙박 자리 없으면 차박도 하고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푹 쉬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이런 편이에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꽂히면. 금요일에. 네. 야. 금요일 말고도 뭐 다음 날 스케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갑니다. 대박이다. 저는 한 달 전부터 금요일에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완전 왜 정반대. 1년 전부터 하지 그냥. 아니 근데 우리 저기 라디오 작가님들도 네. 장난 아니에요. 그냥 막 다녀. 아. 여기저기 막 요만큼이라도 틈이 생기면은 아. 막 다녀. 막. 근데 여행은 사실은 그렇게 가야 좀 진짜 그런 것 여행인 같아.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 기억도 많이 남고. 가서 이렇게 찍어왔다는 사진 보면은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계획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가면 그만큼 실망도 그냥 원래 그냥 평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별로 재미없었다 하고 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기대 갑자기. 없이 떠난 여행들이 어? 가서 있었던 일들이 소소한 일도 크게 좀 기억에 남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4347님도 좀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민기 씨가 네. 예. 10여 년 전 해외 교육 기간 중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인 일주일을 알차게 보내려고 로마, 프랑스, 독일 등으로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일행 5명이 경비를 아끼려고 숙박을 한인 숙소로 정하고 대부분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문제는 잠버릇인데요. 일행이 한결같이 코를 골아 예민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일행 한 명씩 코 고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를 녹음해서 선물을 했죠. 본인이 이렇게 코를 고는지 처음 한 친구는 무척 놀랐고 심하게 고는 친구는 병원 수술까지 받아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거의 일주일 내내 잠이 안 와 잠을 안 자고도 5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어떻게 왜 5일을 정도? 버텨 말도 안 돼. 에이. 군인들 그 극기주 훈련할 때 이 정도 받지 않나? 요거 우리 바로 그냥 이영은님부터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편과 연애할 때 생애 첫 캠핑 여행을 떠났어요. 텐트 치자마자 갑자기 비 오고 냄비밥 했는데 밥은 다 타고 결국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캠핑 접었네요. 생애 첫 캠핑 여행이 마지막 캠핑 여행이 됐어요. 요즘 캠핑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가세요 캠핑? 저는 어렸을 때 삶 자체가 캠핑이었어요. 아궁이에 불 뗐다니까요. 저 진짜 어렸을 때 집이 매일매일 충남의 매일매일이 아들. 캠핑이었어요. 충남 예산의 아들. 네, 예산 맞아요. 사나이. 에이. 가로등도 없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민기 씨는 이런 경험은 없죠? 저 캠핑이요. 어. 저 선배 따라 갔다가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등이 아예 그냥 담이 엄청 심하게 걸려갖고 찬바닥에서 잤구나. 밖에서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냥 아예 못 자겠더라고요. 캠핑 저도 저도 그래요. 요거 이거 중요하다. 김혜정님 사연. 네. 근데 여행하면 엄마랑 간 가평 여행이
가평 여행이 생각나요. 처음에는 안 간다. 가면 돈밖에 더 쓰냐 하시더니 수목원 폭포 둘러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를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엄마와 더 자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안 간다, 가기 싫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느꼈어요. 야, 이거 진짜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또 해외여행 얘기 때 예. 그 필리핀에 가 있을 때 개그맨 이진호 씨 엄마 아빠 형이 그 진호가 그 계획해가지고 오시고? 예, 어. 가족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가이드 해드렸거든요. 아 진짜 어울린다. 그래서 진호랑 그 진호 엄마 아버지가 예. 이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보트도 타고 뭐 낙하산도 타고 하는데 처음에 어머니가 아 나는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더니 또 혹시 돈 아깝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냥 괜히 이렇게 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저 따라오시라고. 어. 무조건 이거 하시는 게 좋다. 아, 난 싫어 그러다가 막 그 제트보트라고 막 물 막 잔뜩 튀기고 막 하는 막 바나나 보트랑 막 이런 거 그냥 막 억지로 막 떠밀어서 막 태워드렸어요. 그냥 옷이 다 흠뻑 젖으셨거든요. 나중에 내리면서 이건 좀 재밌네. 나중에 다 타셨어요. 거기 있는 거 다 타시고 하실 거 다 하시고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이건 좀 재밌네. 진호가 아직도 저한테 고맙다고. 그때. 부모님들 네. 모시고 우리 그 많이 여러 군데 다니고 네. 이것저것 많이 시켜야 돼. 네. 예, 진짜 맞아요. 경험 많이 해보실게요. 자,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네. 토크맨 발표할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토크맨에서 소개된 모든 사연자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토크맨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여기에 얹어서 치킨 선물 드리죠. 자, 18대 웅냥이 토크맨 오늘 누군가요? 오늘의 옥냥이 토크맨은 MT 갔다가 결혼까지 하신 아이고. 2058님 축하드립니다.